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이거는 이것도 기본적인 원리 이해를 잘 해주셔야죠. 자, 우리 이제 오징어를 취급했다 그랬죠? 자, 장부상의 기말은 자, 10마리. 자, 한 마리에 1,000원씩. 그러면 10,000원이 기말재고죠. 근데 자, 실지로 가서 재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부상에는 10마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실지로 가서 재고 조사했더니 8마리밖에 없대네. 누가 2마리 먹었죠? 자, 그래서 자, 실지는 8마리. 그러면 한 마리에 1,000원씩 하면은 8,000원. 그러면 여기서 2,000원이 손해가 생기는데 요 2,000원의 손실을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가. 자, 시가가 자, 8마리가 남아있는데 얘가 얼마가 됐느냐? 900원이 됐대요. 한 마리가. 그러면 7,200원이 되면 자, 여기서는 800원의 손해가 나왔습니다. 요 800원의 손해를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라고 한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자, 시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순실현 가치를 의미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순실현 가치는 자, 추정되는 판매 금액에서 자, 추가 가공비가 있으면은 추가 가공비. 자, 그 다음에 추정 판매 비용. 자, 판매 비용을 요거를 뺀 거를 우리는 순실현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순실현 가치가 자기가 장부상의 1,000원보다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 시가가 900원이 아니라 1,100원이 됐대요. 1,1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얘를 무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가주의예요. 저가법. 저가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은 무시. 가격이 떨어진 것만 인식. 그래서 자, 우리 요놈이 만약에 1,000원 이상으로 갈 때는 그냥 무시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평가손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것만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자, 정상적이냐 이상적이냐. 그래서 정상적이다 라고 할 때는 매출원가에 산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이다 그럴 때는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에다가 추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이거는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자,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산입. 자,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은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평가손실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자, 다만 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이때 중요한 것은 자, 우선 종목별로 평가해야 돼요. 종목별로 평가해야 되고 총계 기준으로는 하면 안 된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 자산이 1,000원, B 자산이 2,000원, 자, C 자산이 3,000원인데 자, 이게 종목별로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900원이 됐고 얘는 2,100원이 됐고 얘는 2,8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100원의 평가 손실이 나오고 얘는 100원의 평가 이익이 나오니까 무시해야 되죠. 자, 얘는 200원의 손실이 나왔으니까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300원이죠. 종목별로 평가하면. 근데 왜 총계 기준은 안 되냐? 총계 기준은 이걸 한꺼번에 퉁치는 거예요. 자, 6,000원이 5,800원. 그러면 여기서는 200원만 평가 손실이 나오죠. 이게 총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이 평가 이익을 반영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저가법을 평가할 때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그래서 떨어진 거는 인식하고 올라간 건 무시하고 떨어진 거 인정하면 300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총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올라간 게 반영이 돼서 200원의 손실이 나오니까 저가법 적용의 이 개념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언제나 총계 기준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자, 반드시 항목별로 종목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얘와 얘가 서로 비슷비슷해요. 그럴 때는 얘 두 개를 합쳐서 조별로는 적용할 수 있다. 조별로는 적용할 수 있대. 단 매기 계속해서 자, 조별로 적용을 해라.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게 102페이지하고 자,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 자, 지금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23. 그래서 이번에는 33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재고자산을 항목별 저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A. 자, A, B, C, D 네 가지가 있고요. 자, 얘는 120개, 150개, 130개, 100개.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4,000원. 그 다음에 3,400원, 2,300원, 그 다음에 3,500원. 자, 추정되는 판매 비용이, 자, 추정되는 판매 가격이 5,500원. 자, 3,400원. 그 다음에 2,500원, 4,600원. 자, 추정 판매 가격에서 추정 판매비가 600원, 500원, 300원, 자, 6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순실현 가치를 계산하려면 추정 판매 금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뺀 거죠. 이걸 빼면은 얘는 4,900원이 되고요. 얘는 2,900원이 되고, 얘는 2,200원이 되고, 얘는 4,000원이 되잖아요. 그럼 먼저 자, 재고자산의 평가는 종목별로 하라 그랬으니까 4,000원이 4,900원 안 해요. 올라가니까 안 하고, 얘는 3,400원이 2,900원이 됐으니까 500원씩 떨어졌네요. 자, 500원씩 150개. 그러면 75,000원의 평가 손실. 얘는 2,300원이 2,200원이 됐으니까 100원씩 떨어졌네요. 그러면 130원이니까 13,000원의 평가 손실. 얘는 3,500원이 4,000원 됐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 자, 88,000원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로 기록되면 된다.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1번 88,000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언제나 재고자산의 평가는 종목별로 평가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넘어갑니다. 34번. 자, 다음은 한국의 X1년 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얼마냐? 자, 우선 2,400원인데요. 자, 얘가 이제 얼마가 됐어요? 1,85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의 가격이 떨어졌는지를 보셔야죠. 자, 얼마예요? 이 X1년도 자, 평가 손실이에요. 장부상의 수량은 80개. 자, 그럼 이제 요렇게 갑니다. 자, 장부상에는 80개. 자, 얘가 2,400원이 됐죠? 그러면은 얘는 하나에 30원짜리인가요? 자, 80개가 30원. 그러면 2,400원인데,
자, 실제 재고는 75개가 됐어요. 그러면 실제 재고가 얼마가 됩니까? 3, 7, 21, 3, 5, 15 하면은 2250원. 그러면 요 150원은 감모 손실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75개가 1850원이에요. 그러면은 1850원을 뭐 할 것도 없는 거지만, 자, 나누기 75로 하면은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 2250원이 1850원이 됐으니까 400원이 떨어졌죠. 요 400원이 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400원.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35번. 자, X1년 초에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의 기말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A 항목은 올라갔으니까 안 합니다. 자, B 항목은 200원의 평가 손실이 생겼고, 자, 일단 단기 상품 매입액이 2만 원일 때 X1년도 기말 재고 자산의 잔부 금액과 X1년도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역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은 쉬워요. 자, 우선 A는 2,000원에 샀는데 얘가 2,400원이 되니까 안 하죠. 자, B는 4,000원인데 자, 3,800원이니까 200원만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 상품 매입액이 2만 원일 때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과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상품 규정 1번을 그려서 자, 기초는 없겠죠. 왜? X1년 초에 설립했으니까.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얼마냐? 2만 원이래요. 자, 그럼 이제 기말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얘는 2,000원이고 얘는 3,800원이니까 5,800원이 기말이죠. 그러면은 14,200원이 요게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X1년 말 재고자산 금액은 5,800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금액은 14,200원.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X1년 초 설립된 자, 주식회사 한국의 재고자산은 상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항목별 저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자, X1년도 매출원가가 30만 원이라면 단기 매입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또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 B, C예요. 자, 재고 수량은 20개. 그 다음에 40개, 30개. 자, 단위당 원가는 100원. 그 다음에 150원. 그 다음에는 120원. 120원. 그 다음에 추정 판매 가격은 125원인데 판매 비용이 20원. 그러면 105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150원에서 10원. 그러면 140원. 그 다음에는 130원에서 30원 하면은 100원. 자, 그러면 얘는 올라갔으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떨어진 거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매출원가가 30만 원일 때,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얼마니? 그러면 요거 상품 규정 1번, 기초는 없고, 자, 매입액은 물어보는 거예요. 요걸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 매출원가가 30. 그럼 여기 이제 기말이 얼마냐? 자, 기말은 요건 얼마겠어요? 자, 20개가 100원. 그러면 얘는 2,000원이고, 자, 얘는 40개가 140원이니까 5,600원이고, 자, 얘네들은 이제 얘가 무시되는 거죠. 얘가 무시되고, 그러면 얘는 30개가 100원이니까 3,000원이고, 그러면 기말은 1,600원이 되나요? 76, 1,600원. 그러므로 단기 매입액은 자 31만 6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그냥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만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저가법이 뭔지 이것만 평가하면은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37번. 자,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1번. 통상적으로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항목의 원가와 자,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나 용역은 우리 아까 개별법을 사용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맞고. 자,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비용을 뺀 금액으로 측정을 합니다. 공정가치로. 그래서 수확하는 시점에 바로 인식합니다. 3번.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와 유사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고. 자, 4번. 성격이나 용도의 차이 또는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의 차이로 서로 다른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언제나 세금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격이나 용도의 차이로 자, 서로 다른 그 원가 배분 방법을 적용하는 거는 되지만 뭐 지역이나 과세 방법 이런 걸로 바꿔주는 이걸 다른 걸 적용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원재료 이거는 저가법 적용 안 한다 그랬죠? 그 5번에다가 왕별. 자, 5번 문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38번.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자, 1번.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모든 원가 포함하죠. 자,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종목별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총계 기준 안 된다. 자,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죠. 뭐 정상적이든 이상적이든 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상이 없죠. 자, 4번. 도착지 인도조건의 미착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당연하죠. 도착지 인도조건은 도착해야 소유권이 바뀌죠. 따라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자, 기초와 기말 재고 수량이 같다면 선입선출법과 자,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매출원가는 항상 같다. 틀리겠죠. 이거는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틀려지는 거니까. 따라서 5번이 땡. 자, 넘어갑니다. 39번. 자,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재고자산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한 자, 항목별로 저가법을 적용해야 된다. 여러 번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왕별.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저가법 적용 안 하는 거죠. 자, 3번. 순실현 가치는 예상 판매 금액에서
자, 추가 완성 비용과 예상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 언제나 순실현 가치는 자, 최종 판매 금액에서 추정되는 판매 비용과 추가 가공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빼줘야만 순실현 가치가 됩니다. 자,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모두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 재고자산의 저가법을 적용할 때 항목별 기준과 총계 기준을 인정한다. 안 하죠? 항목별 기준만 인정하고 총계 기준은 인정하지 않는다. 끝.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40번. 주식회사 대안은 X1년 초에 설립하였고 X1년 말 현재 대안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우선 원재료가 1000단위가 있었어요. 근데 250원에 샀는데 175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런데 거기 보시니까 제품 보세요. 제품 2000단위가 1500원, 1350원이 1500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다. 아까 저 위에 39번에 2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평가 손실이 없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제품도 없고 자, 상품만 남아 있네요. 자, 1250원이 1175원이 됐다. 얼마가? 1250원이. 그 다음에 1175원이니까 자, 하나에 75원이 마이너스 됐나요? 자, 1250 마이너스 1175. 그러면 75원씩 가격이 떨어졌고, 자, 몇 개예요? 1500개. 자, 1500개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11만 2,500원이 요게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원재료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것만 그 39번에 2번에 별표한 거하고 40번에 1번 원재료하고 연계해 가지고 착오 없이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1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기초 재고는 8만 원이고 단기 순매입액은 12만 원이다. 자, 기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자, 매출원가는 얼마냐? 자, 이거는 우리 장금이 노래만 하시면 되죠. 장금이 노래. 자, 장금이 노래는 뭐예요? 자, 기초에 매입을 더해보자. 그 다음에 본래 기말을 빼어주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 감모와 평가 손실 더해서 나온 게 매출원가. 에라 쉽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초의 매입을 더해보자. 여기에 기초의 매입을 더해보자. 그 다음 여기 본래 기말을 빼어주고, 그러면 여기가 기초가 예를 들어서 10원, 매입이 90원, 얘가 30원, 그러면 얘가 70원이 매출원가잖아요. 근데 여기 아니라 여기에다가 정상적 감모와 평가 손실 요거를 더해서 나온 게 매출원가다. 만약에 여기서 정상적 감모가 20원, 평가 손실이 5원, 그러면 70, 25원 더하면 95원이 매출원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리만 좀 잘 노래만 부르시면 돼요. 기초에 매입을 더해본다. 본래 기말을 빼어주고 정상적 감모와 평가 손실 더해서 나온 게 매출원가. 요것만. 자, 거기 볼까요? 자, 주식회사 한국의 기초재고는 8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다가 씁니다.
자, 기초는 8만원.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12만원. 자, 그 다음에 본래의 기말은 장부상의 재고가 본래의 기말이잖아요. 그러면 300개가 하나에 200원이네. 자, 우리 장부상 재고가 300개가 200원. 그 다음에 실지 재고는 250개가 됐네요. 200원. 그 다음에 시가는 250원이 얘가 이제 얼마가 됐느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의 20%는 정상적 감모래요. 평가손실은 안 나와 있고, 그렇죠? 자, 지금 감모손실만 나와 있지 평가손실은 안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끝. 자, 그러면 얘는 6만 원이고 얘는 5만 원이 되겠습니까? 자, 300개 곱하기 200원 6만 원. 자, 250 곱하기 200원 하면 5만 원. 그러면 이제 만 원의 감모 손실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감모 손실은 정상적이면은 매출원가, 비정상적이면 기타 비용. 그러면 여기서 재고자산의 감모 20%가 정상적 감모래요. 그러면 2,000원은 정상적 감모고 8,000원은 이상적 감모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초의 매입을 더해보자. 그 다음 본래 기말을 빼어주고, 그러면 이게 20이니까 6만원 빼면은 얘가 14만원이 남잖아요. 정상적 감모와 평가손실 없어요? 그러면 더해서 나온 게 매출원가다. 14만원 2천원 더하면 매출원가는 14만 2천원이 되더라,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노래만 불러 가시면 해결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42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재고자산을 실사법에 의하여 수량을 결정하고 있다. 자, 기말 재고자산의 실사경율과 뭐래요 지금? 자, 수량은 90개. 그 다음에 감모 수량과 실사 수량의 차이 30%는 정상. 그 다음에 70%는 비정상.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 가치는 12,000원. 아래의 자료를 활용할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는 얼마냐? 아이고, 똑같으네.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자, 기초의 매입을 더해보자. 자, 기초가 얼마 있어요? 50개. 그 다음에 얼마야? 58만 원. 자, 그 다음에 매입액은 567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은 120개. 자, 여기 보세요. 자, 우선 장부상의 재고는 120개. 그럼 얘가 얼마짜리인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법이래요? 단가 방법은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 총평균법은 기초가 50개. 자, 하나에 얼마인지 몰라요. 걔가 58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450개. 자, 450개를 567만 원에. 그럼 총평균법이란 총 500개를 얼마에 산 거예요? 58만 원 플러스 567만 원. 그러면 얘가 625만 원이죠? 그럼 625만 원을 자, 뭐로 나눠요? 500개로 나눠봐요. 그러면 하나에 12,500원짜리. 자, 여기 단가예요. 그러면 얘가 12,500원짜리가 120개가 있네요. 그러면 150만 원이 요게 본래의 기말이에요, 얘가. 그럼 이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자,
자, 저기가 얼마예요? 58만 원이고 567만 원이면 자, 150을 빼면 475만 원. 자, 그럼 여기 이제 정상적 감모와 평가 손실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실질 재고가 얼마냐? 자, 기말 재고 자산에 실사를 했더니 90개가 남아있네요. 90개. 자, 그러면 90개가 12,500원. 그러면 얘가 112만 5천 원. 그러면 감모 손실은 얼마가 돼요? 37만 5천 원이죠. 자, 12,500원짜리가 30개가 없어졌으니까 감모 손실이 37만 5천 원. 그런데 그 중에서 30%는 정상. 자, 70%는 비정상. 그럼 우리는 정상적 감모는 자, 37만 5천 원에 30%. 그러면 얘는 11만 2,500원이 정상적 감모. 자,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자, 90개가 이제 얼마가 됐어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의 단위당 손실형 가치는 12,000원. 그러면은 12,000원 곱하기 90. 그러면 얘는 108만 원. 그러면은 평가 손실은 45,000원. 자, 얘가 평가 손실. 자, 정상적 감모와 평가 손실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더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느냐? 475만 원에다가 11만 2,500원을 더하고 자, 거기에서 45,000원 더하면 자, 매출원가는 490만 7,500원이 요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주식회사 한국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 그래서 490만 7,500원으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그냥 잔금이 노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요 흐름을 이해를 하세요. 본래의 기말, 실지, 그 다음에 시가 이렇게 해서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그 다음에 감모 손실 중에서는 정상 감모만 매출원가에 산입. 그 다음 평가 손실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매출원가에 산입.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43번 제가 숙제로 내드립니다. 자, 43번 숙제, 44번 숙제, 그 다음에 45번 숙제, 자, 46번 숙제. 요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서 스스로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 여러분들께 됩니다. 자,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133페이지 유형자산의 회계예요. 자, 유형자산은 뭐 몇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은 쉽죠. 자, 먼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이것도 똑같잖아요. 자,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자,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의 정의예요. 자,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선 영업활동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요 유형자산은 어떠한 용도로 구입을 했느냐 이 소리죠. 자, 영업활동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또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산을 위해서 자, 생산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럼 뭐 기기장치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체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영업 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뭐 차량 운반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쓰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죠. 자, 그리고 영업 활동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하느냐? 재고 자산하고 똑같죠? 자,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는 먼저 구입원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구입에 따르는 재비용.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상 회복을 위한 복구 비용. 자, 이 원상 회복을 위한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자, 요거를 모두 더한 놈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원가는 구입원가 플러스 직접 관련 원가 플러스 추정되는 복구 원가를 더한 거. 자, 그 다음에 직접적인 관련 원가는 어떤 게 있느냐? 왕별. 자,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업원의 급여, 설치 장소의 준비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운전비. 다만 거기에서 시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제품을 팔았다면 그 판매 금액은 차감 빼야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자, 그거는 완벽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 다음 페이지가 더 중요합니다. 134. 자,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 자, 거기 3번.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거. 거기다가 왕별 5개. 자, 첫 번째.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지역이나 고객층을 상대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관리나 기타 일반 간접 원가, 요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이후에 발생한 원가예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이후 지출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된다. 따라서 뭐 재배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득 원가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익. 자, 이런 것들은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 그래서 자,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게 뭐고 취득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게 뭔지 그런 정도 잘 좀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형태별 구입. 자, 먼저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어떤 거냐? 일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예요. 내가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는데 요걸 토지는 토지대로 쓰고 건물은 우리 본사 건물로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얼마에 샀느냐? 900만 원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토지는 얼마로 가고 건물은 얼마로 갈 거냐? 이렇게 나눠줘야죠. 그럴 때는 자, 내가 구입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있겠죠? 자, 이 녀석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600,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400. 이러면은 이제 총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토지가 60%, 그러면 토지는 540이 되고 9, 6이 54. 그 다음에 얘는 40%가 되니까 360만 원. 이렇게. 자, 일괄 구입한 경우에는 일괄 구입한 가격을 각 자산의 공정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자, 내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을 했는데 얼마에? 자, 9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 건물이 너무나 낡아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철거하고 새로 이 건물을 져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요 900만 원을 전액 토지 원가에 플러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건물의 철거 비용이 있어요. 철거 비용이 만약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에 플러스 해야죠. 다만 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 뭐가 나와요? 부수적인 폐자재 수입이 들어올 수 있죠. 철근 같은 거. 자 폐자재 수입이 만약에 20만 원이 들어왔다면 그때는 20만 원을 마이너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토지가 얼마가 돼요? 950에서 20 빼면은 930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죠. 자 이렇게 내가 이 두 개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거냐 그러면은 토지 건물을 쪼개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짓겠다라고 할 때는 전체 구입 가격은 토지로 가고 철거하는 비용도 토지 원가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철거 과정에서 생기는 폐자재 수입이 있다면 그거는 마이너스해서 토지 원가에다가 집어넣는다. 자, 그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나머지 것들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중요하느냐 하면은 교환이 좀 중요한데 자, 이 교환서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자,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 자, 우선 139페이지부터요. 자, 몇 페이지까지냐? 몇 개 안 되네. 자, 몇 개 안 돼요. 자, 165페이지까지 자, 유형자산 모든 문제를 다 풀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들으면서 틀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죠.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 공부, 자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맞는 거는 바로바로 통과, 틀린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